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 교수의 무죄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었던 이 정 교수님이 무죄 판단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PC, 이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를 증거 채택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 교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빨간 아재님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빨간 아재님이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왜 정 교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시간대별로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9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받고 있던 그날 9월 6일이었습니다. 이때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기소된다면 장관직을 내려올 것이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라이브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자정, 검찰은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교수님을 기소합니다. 여기서부터 검찰의 무리수 작전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확보된 이후에 기소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을 확보했고 이걸 입증할 수 있다. 자, 재판장에서 사실관계를 다퉈보자. 이게 바로 기소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어떤 수사도 조사도 하지 않고 동양대 최 전 총장의 말 한마디, 이걸 가지고 기소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9월 7일 SBS에서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검찰조차도 확보하지 않은 직인 파일을 어떻게 SBS가 확보했다고 보도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 보도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결국 언론과 검찰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그런 일이 9월 7일에 벌어집니다. 자, 9월 9일 검찰은 동양대에 캠프를 차리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학교를 털기 시작해요. 자, 여기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소를 한 이후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소라고 하는 건 수사를 통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기소를 하는 겁니다. 자,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재판장에서 피고와 원고가 사실관계를 다퉈보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한 뒤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한 이후에 동양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학교를 털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검찰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9월 10일에 PC를 발견을 합니다.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 한 대를 발견해요. 이 PC를 들고 조교 사무실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전원을 켜요. 근데 이때 조교를 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검찰은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휴대폰이라든지 PC 같은 물건은 본인이 없는 곳에서 구동하고 살펴보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정 교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 PC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폴더가 발견됐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있는 폴더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치고,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 조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검찰이 한 말, PC가 갑자기 뻥 났으니 이걸 대검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자, 여기서도 검찰의 꼼수가 드러나는데,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PC를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었느냐? 조교에게 이미 제출에 동의를 해라. 이게 뻥나서 지금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조교는 이미 제출에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 PC를 털어보니까 이 당시 조교도 없었던 이 시간에 검찰이 1분 13초 동안 외장 하드를 USB로 꽂았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증거물은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정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PC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그런 증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거죠. 2020년 재판이 시작되지만 검찰은 포렌식한 결과 보고서를 변호인 측에다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PC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반박을 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 보고서를 변호인단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늦게 주는 작업을 칩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포렌식 보고서를 변호인단에게 전달합니다. 이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검토할 수조차 없는 촉박한 시간에 마치 엿먹으라는 듯이 엄청난 양의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전달해 준 거죠. 그렇게 1심에서는 변호인 측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자, 1심이 끝난 다음 변호인 측은 이 PC의 미러링 데이터를 자체 포렌식합니다. 그러자 정 교수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제시했었던 것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되거나 누락됐다는 사실을 잔뜩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USB를 꽂았던 흔적, 그리고 PC가 뻥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이 되면서 이 PC를 증거로 쓰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내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징역 4년. 정 교수님은 지금 367일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PC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정 교수님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걸 주장했는지 대표적인 것 다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IP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2013년 6월 16일에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이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 증거로 방배동으로 추정되는 IP 주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자체 포렌식을 해본 결과 동양대의 것으로 보이는 IP들이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걸 고의 누락했다는 거예요. 2013년 6월 16일에는 이 PC가 동양대에 있었다. 그리고 정 교수님은 방배동에 있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날짜에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증거로 심야 시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인터넷에 접속 기록이 남아있다. 이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면 이 심야 시간대 접속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2013년 6월 16일에는 이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단이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이 기록은 인터넷 접속 기록이 아니라 웹사이트의 문서가 최종 수정된 그런 기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를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2심 재판에서 이걸 다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 어제 법원에서 이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죄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심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부도 증거대로,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제 영상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정 교수님은 무죄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367일 동안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진두지휘했느냐? 바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만 되겠죠. 조 전 장관님과 정 교수님, 그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 꼭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검찰 개혁이 진정성 있는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범죄 행각, 이건 단죄되어야 할 겁니다.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